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중국 증시부터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월요일 개장과 함께 8%, 9%대까지 떨어졌다가 앞자리 7로 바꾸고 마무리가 되고 다음 날부터 반등에 성공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폭락 위험은 이제 좀 없어졌다고 봐도 될까요? 네, 중국 당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 쇼크를 막기 위해서 정책 총동원령이 내려졌고요. 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백신 개발 소식이 주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지난 3일간의 주도주를 보면은 백신 개발주라든지 의약용품 회사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과도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버블이 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20개 이상의 연구소들이 경쟁적으로 연구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당의 지나친 압력 때문인지 칭찬을 듣고 싶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서는 안 된 일까지 터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길리아드가 개발한 항바이러스 약품이죠. 렘데시비루 백신이 중국에서 임상 실험 중에 있는데요. 이를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자기가 개발했다면서 신약 특허를 가로채서 중국에서 등록해버리는 사건이 터졌고요. 또 절강대 연구팀도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진위 여부를 알려주지도 않고 있고요. 효과도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백신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증식과 관련된 단백질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물질만 개발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요. 백신 개발은 예전에는 실험실에서 실험하고요. 동물 실험, 임상 실험 단계를 거쳤지만 지금 같은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바로 임상 실험을 할 수가 있고요. 1개월 정도가 되면 약효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20여 곳에서 자신들이 개발했다고 계속 발표를 하면서 주가의 흔들림이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신종 코로나가 1분기 중에 종식된다면 세계 증시나 경제는 2분기부터 V자형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호재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라면은 하반기까지도 어려운 국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백신과 관련해서 과연 진위 여부를 따질 수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290조 원대의 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지금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이에 안정세를 찾는 것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증시 안정에는 효과가 좀 있나요? 네, 인민은행이 역 RP 거래를 통해서 금융시장에 무려 290조 원을 쏟아부었는데요. 문제는 지금과 같은 이런 조치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만 가능합니다. 일당 지배체제다 보니까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문제는 이번에도 4조 유엔의 그 경기 부양책처럼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자금 지원이 될 수가 있고요. 댐이 터졌는데 손가락으로 구멍 막기 정도 효과밖에 없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회성 조치로 보는 근거는 아무래도 자금의 주요 수요처들이 국유기업이 경영하는 소매 유통이라든지 관광, 교통, 외식,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집중이 되는데요.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쇼크 이전부터 온라인 기업에 밀려서 경쟁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고용 안정을 위해서 자금을 지원해주고 만기 대출 연장도 해주고 또 대출 금리도 다시 낮춰주고 긴급 운전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 형태로다가 다양하게 지원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돈들이 민영 기업들, 민간 기업에는 전혀 돌아가지도 않고요. 또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들고 바라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공포 심리가 휩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는 외출 자제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지하철 탑승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합승도 현재 충절 연휴가 끝났음에도 거의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푼다고 해서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구조라는 거죠. 또 앞으로 원자재, 부품 공급난, 교통 통제로 인해서 전력, 통신, 의료기관, 의약품,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산 감소가 시간을 두고서 뚜렷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수출 감소로 경기 하락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그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돈만 투입해가지고는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대로면 3월에 있을 전인대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때요? 연기되거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좀 수정되는 이런 일도 있을까요? 네, 3월 5일 날이면은 베이징에서는 전국에서 5천 명의 대표들이 몰려들어서 전인대를 개최해야 되는데요.
현재는 이 전인대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안이라든지 그 성장률 전망치라든지 사업 계획과 관련해서는 31개 성시의 전인대에서 추인을 해주고 이를 집계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한 데가 상당히 많다고 하고요. 또한 각 성시에서 베이징으로 다 몰려오다 보면은 아무래도 인민대회당 같은 경우는 빽빽하게 사람들이 몰리면서 신종 코로나가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3월 5일 날 전인대가 열릴지도 현재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뭐 이런 상황이 조금 연장이 되더라도 올해 경제 성장률, 실업률, 물가 목표는 전인대에서 발표를 해야 되고요. 금융정책 기조와 관련된 정책 방향도 결정이 되고 예산안도 확정이 됩니다. 뭐 올해는 작년 6% 전회 성장을 6에서 5.5 정도로 낮춰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도 2.8%에서 3%로 좀 확대시켜주면서 인프라 투자 주도의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되는데요. 중립에서 완화로 바꾸고 지준율이라든지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게끔 길을 터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자칫 잘못하면은 중국의 부실 기업들에게 돈이 다시 돌아갈 수가 있고요. 또한 그림자 금융 문제라든지 부동산 버블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고민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현지 제조업체를 지금 덮치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부품 공급망까지 지금 타격을 입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제조업 쪽에서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일제히 공급난이 좀 심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황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연안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공장 가동률이 의약품이 제일 빨리는 한 50%까지 올라왔고요. 나머지는 20,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그 시오쿠가 연안 지역을 매일 강탈하고 있는데요. 베이징까지도 지금 함락이 된 상태고요. 또한 그 절강성처럼 경제가 발달되고 민영 기업들이 발달한 지역까지도 확산이 되면서 폐쇄가 지금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부품 공급 차질로 인해서 뭐 세계적인 GM이나 혼다, 닛산뿐만 아니라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현지 공장들이 좀 셧다운된 상태에 있고요. 또한 애플 제품의 90%를 중국에서 생산한 대만 폭스콘마저도 공장 가동을 못해서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첨단 IT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대중국 수출도 10% 이상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뭐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150개 부품들을 중국에 수출해서 250개 제품을 해외 수출하는 이런 그 공급망 자체가 차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은 우리 기업들이 포기하고 그리고 부품 공급선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대체 공급처를 찾는다는 것은 건조더미에서 바늘 찾는 것과 같은 형태가 되는데요. 유럽이라든지 북미, 먼 서남아시아 쪽에서 수입한다면은 중국처럼 지리적으로 가깝지도 않고 오히려 멀어지니까 물류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중국은 이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나라지만 그렇지 못한 데서 한다면은 비싸고 낮은 품질의 부품을 계속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을 떠날 수도 새로운 부품처에 발굴할 수도 없는 우리 기업들의 고민들은 앞으로도 좀 깊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그리고 전 세계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나라별로 좀 다르긴 한데 협중 정서가 확산되고 있어요.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일정도 약간 뭐 연기설도 돌고 있던데 4월 총선 전의 방한은 좀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중국에서는 우한 폐렴의 전파의 책임이 박쥐가 아니라 시 주석이라는 비판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정적들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전염병과 싸움은 시간과의 전투인데 질병 방역의 골든 타임 1개월을 놓치다 보니까 현재 이런 사태를 시 주석이 초래시켰다는 거죠. 또 이번 쇼크가 인재라는 점에서 2003년 사스 상황과 판박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사스가 대유행에서 발생과 종료까지 8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의 신종 코렐라 같은 경우에도 3, 4월이 절정일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3월 말에서 4월 달 우리나라 방문 예정이
하려고 추진해왔던 취주석의 방안도 물리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지고요. 또한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 코너에 몰렸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6월 말에는 불가능하고 3분기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총선 전에 호재를 이끌겠다는 현 집권당 같은 경우에는 좀 타격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태 때문에 미중 간의 1단계 무역 합의가 좀 뒷전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우려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가능성은 있겠죠? 네, 미국이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하고 또한 예. 그 중국에 있는 자국 기업인들에게 철수를 권고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태를 미국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상당히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영국도 그렇고요, 이탈리아도 그렇고 중국 위협론을 미국이 부각시켜서 국제적으로 중국을 고립시킨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중국 부상을 막는 게 목적이었듯이 이번에도 실질적인 원전은 전혀 하지는 않고 천재지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무역 합의와 관련해서 재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조항까지도 배려 없이 계속 압박만 한다는 겁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성질 급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유연한 통상 정책을 가져가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거죠. 이 때문에 윌버로스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전염병 확산이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미국의 일자리를 되돌릴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피터 라버루 백악관 정책국장 같은 경우에도 우한 폐렴으로 타격을 입어도 대중국 관세는 그대로 유지시키겠다면서 이번에야말로 중국의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생각이 트럼프 정부입니다. 국제 관계에서는 영원한 친구라는 말이 없고요. 영원한 이익만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국제 현실이 이 같은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를 뭐 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 좀 냉정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태를 각국이 좀 타개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좀 완화적으로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한국은행도 금융통화위원회 여는데 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미국의 그 FRB의 동향을 보셔야 되는데요. 그 선물 시장에서는 FRB가 7월까지 0.25% 이상의 금리를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은 50%를 넘고 있습니다. 사스 때였던 2013년 6월에 FRB가 0.25%의 금리를 단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스의 대응이 아니라 이라크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디프레션의 우려가 됐기 때문에 단행한 것입니다. 연준은 신종 코레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일시적이라 보고 있지만 중국발 블랙스완이라든지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우리 입장에서도 현재 기준금리가 1.25%입니다. 5일날 어제였죠. 브라질, 태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를 시켰고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호주나 아시안 국가들 사이에서도 금리 인하론이 대서론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월에 소수파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에는 2명 정도였는데요. 앞으로 더 늘어나면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곧 조만간에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단순히 이제 앞으로 중요한 점은 소비 위축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훼손에 따른 악영향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전에 사스 쇼크보다 더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고 그다음 종합적인 대책 방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빨리 종식이 되지 않는다면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추경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카드를 좀 꺼낼까요? 네, 2015년 저희가 방송을 할 때 메르스 때였죠. 예. 최소 11조 6천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추경 예산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들을 마련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추경 예산을 메르스 때처럼 일회성 정책으로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관광이나 외식, 소매 유통, 오락,
교통 쪽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아무래도 잠시 따뜻한 감을 느끼겠지만 아무래도 그 소비 감소는 계속이 될 거고요. 해외 관광객 급감에 따른 인바운드 소비까지 겹쳐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대중국 수출 기업이라든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운전 자금 지원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법인세 감면 그리고 대출 금리도 낮춰주고요. 종합적인 경쟁력 활성화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부동산 대출 억제로 인해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집을 대출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지금은 이 규제가 세지다 보니까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서 자금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좀 부동산과 관련된 시장 규제도 좀 거국적으로 좀 완화시켜 줘야 되겠고요. 자영업자에 대한 까다로운 대출 규정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조례도 이참에 확실하게 좀 풀어줘야지만 자영업자들이 숨통이 트이면서 우리 경제의 모세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가 좋아진다면 아무래도 아래서부터 서서히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전향적으로 정부도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감염자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볼까요? 중국 정부 데이터를 좀 믿어도 되는 걸까요? 네,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도 지금 계속 마스크를 보내달라고 예. 계속 메일이 오는데요. 중국에서 보면은 데이터 조작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이미 오래전서부터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와 지원 인력까지 포함해서 우한시에 지금 10만 명이 투입됐고요. 후베이성은 50만 명이 투입했는데 얼마 전까지 우한시는 600명 정도밖에 사망자가 없다. 그리고 후베이성도 한 2,000명 정도 확진자밖에 없다고 하는데 지원되는 규모가 엄청나다는 점에서 실상과 매우 다른 통계치가 발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염병 예측 모델로 추정한다면 중국에서조차도 한 8만 명, 그리고 홍콩에서는 1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되어 있고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는다고 하는데요. 백신 개발이 늦어지면은 1918년 스페인 독감 때 전 세계 5억 명이 감염되면서 5천 명이 사망한 수준까지도 이르지 않을까 해서 의견들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인구 1, 2%만 감염이 되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보더라도 전 세계 경제 손실은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발표만 적극적으로 믿고 투자하기보다는 상황을 좀 면밀하게 분석해 가시면서 중국과 관련된 또한 우리나라의 중국물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